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원까지 전국민이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된 8가지 필수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1번 지원 대상, 2번 지급 규모, 3번 지급 일자, 4번 지급 방법, 5번 신청 방법, 6번 사용 방법, 7번 특이사항, 그리고 8번 금액의 변동 가능성까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전국민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 소득 하위 70%를 이야기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전국민 대상으로 해서 총 2171만 가구가 대상이 되고요. 이 가구는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변동이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의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 영상에서도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정말 말도 많았는데 전국민으로 대상이 됐다 라는 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주게 됐느냐? 자, 다행스럽게도 지급 규모는 처음에 언급됐던 금액과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 확대됐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 금액도 작은 금액은 아니니까요. 자, 1인 가구 40만원이고요.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단 1회만 지급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가구원 수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상 등록되어 있는 것과 실제로 가구원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주는 거냐? 자, 저소득층 가구는 신청 없이 바로 지급될 예정이고 지급 일자는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별다른 신청 없이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자, 저소득층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4일 이후에 이 행정안전부에서 만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구가 얼마의 대상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월 11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제일 빠른 분은 5월 13일부터 해서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급 일자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줄 거냐? 지급 방법입니다. 자,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지유, 말 그대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종이 상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상품권이 있을 거고 또 카드로 되어 있는 상품권 카드가 나오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불카드가 있고 또는 신용이나 체크카드에 금액을 충전해주는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카드는 말 그대로 금액이 들어있는 카드 자체를 받으시는 거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한다 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앞서 말씀드린 금액이 충전되고 나는 그 충전된 금액을 평소와 같이 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가지고 활용하면 된다.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금 지급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현금 지급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필수적으로 현금이 필요하신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급 방법은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신청하는 방법도 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그거를 구분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을 하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먼저 말씀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신청은 세대주가 하시는 겁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에 대한 신청은 세대주가 하시는 거고, 기간은 5월 11일부터 가장 빠르게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충전을 신청하는 게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간단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신청서 입력하신 다음에 접수하시고, 향후에 그러면 사용 승인이 되면 충전이 됐다는 알림 문자를 받으실 거고요. 이 문자를 받으신 이후에 문자의 내용에 따라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프라인으로도 분명 체크카드, 신용카드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는 조금 더 뒤부터 시작하고요. 자,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신한카드면 신한은행이 될 확률이 높겠죠? 방문을 하시고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신 다음에 사용 승인 여부를 알림 문자를 동일하게 받으시고, 그럼 그 문자의 내용에 따라서 문자 이후 바로 쓸 수 있다, 혹은 문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으신 다음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신청이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고령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장애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찾아가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다시 오겠다 라는 제도를 운영하니까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청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환불카드입니다. 이것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나눠지는데요. 조금 특이한 점은 앞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무조건 세대주가 신청했어야 하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가능하다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는 이제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 달이고, 오프라인 양쪽 다 동일합니다.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둘 다 신청 기간은 동일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를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요. 똑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신 다음에 그럼 지자체에서 알림 문자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져가세요 라는 문자를 받으시면 이제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 은행 같은 데 방문하셔서 수령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똑같습니다.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접수 받으신 다음에 알림 문자를 받으시면 그 문자에 나와 있는 날짜에 맞추어서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를 방문하신 다음에 수령하시고 그 카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도 동일하게 찾아가는 신청이 있으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장애인분들께서는 이 방법 활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카드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자영업자, 그러니까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동네 안에서 사용하도록 지역을 제한해 놨고요.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아동 돌봄 쿠폰을 쓸 수 있는 가게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으신 분들은 역시 지역 제한이 걸려 있긴 한데 기존의 상품권을 쓸 수 있었던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두 같은 시 혹은 같은 군 안에서 사용하면 큰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용에 대한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활성화가 목적이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소비를 해달라 라는 목적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받으신 이후에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그러니까 종이로 된 상품권을 받으신 경우에는 아마 유통기한이 5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8월 31일까지는 최대한 많이 써주세요 라고 권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이렇게 쓸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두 가지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청과 수령에 대한 오부제 운영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마스크부터 해서 그 다음에 지자체별 지원금 등등 해가지고 이제 오부제 너무 친숙하시잖아요. 출생 연도의 끝자리에 따라서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자유롭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게 계획인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평일도 공휴일인 경우에는 빨간 날은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헛걸음하는 경우 없어야겠습니다. 자,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자, 긴급재난지원금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기부가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받으신 다음에 기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런 거 싫다 하신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으시면 자동적으로 기부하신 걸로 간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기부를 했거나 혹은 받은 다음에 기부를 하시면 자, 요 금액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기부액의 15%가 세액공제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의 세액공제를 기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겠다 라는 게 지금 정부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나 재밌는 그 조사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함께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셨을 때 어디다 쓰실 거예요? 라는 이런 사용처 조사가 있었는데 보니까 약 5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분들이 식료품, 그러니까 먹는 데 쓰겠다라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진짜로 저희 같은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전 국민이 지원받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날짜까지 공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이사항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하나 더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 금액의 변동 가능성을 지금 언론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행정안전부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해가지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미 지원금을 지원한 경우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부담 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 1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100만원이 그냥 정부에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정부에서는 80%, 즉 80만원까지만 주는 거고요. 나머지 20만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100만원 기준으로 20%니까 20만원인 거고 금액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80%의 정부 부담과 20%의 지자체 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20%의 지자체 부담이 지금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미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으셨어요. 뭐 예를 들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이미 부담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20%를 중복해서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100만원 중에 80만원은 정부니까 이거는 어차피 받는 거고 이 20만원이 지금 쟁점인데
이미 내가 지자체에서 20만원 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20만원을 또 주진 않겠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부담하게 되는 이 80만원만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게 제 금액 변동의 가능성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받은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을 더하면 최소한 쌤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몇몇 지자체들은 우리가 이미 지자체에서 돈을 줬어도 이렇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담을 내가 또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복해서 주겠다라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는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자체가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살펴보시면 최종적으로 내가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손해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건복지TV는 여러분이 놓치는 건강정보와 복지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소비쿠폰에 대한 신청 그리고 수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